안녕하세요. 산업시크릿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부 바이오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는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 관련된 기술을 직접 활용해서 제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의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나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이슈, 우리가 먹고 살고 죽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미래 기반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적인 그런 산업으로 커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이오 산업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만 보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근원적으로 이거는 참 불확실성이 크고 산업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바이오 산업이 되게 움츠려져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산업만큼 다양한 사업을 포괄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일상에서 미래 발전적인 분야로 퍼져나간 산업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오 산업이라는 거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큰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게 단순한 어떤 노동력이나 어떤 제조업과 달리 큰 규모의 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두뇌 산업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서 분명히 신사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가 바이오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 산업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되게 지금 확대되고 있고 넓혀져 가고 있는데 크게 산업 분류 기준에 의하면 4가지 바이오 분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학 바이오, 이거는 질병 치료나 아까 말한 웰에이징, 헬스케어 3.0 시대에 맞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고, 그린 바이오는 친환경 식물 공장처럼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먹는 그런 야채나 채소 이런 것들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산업 바이오라 하면 바이오 매스를 이용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고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합 바이오는 우리가 다양한 IT와 결합된 그런 US 산업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의학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학 바이오는 제약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전 세계 제약 시장은 약 9,5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국내 시장은 약 19조 정도로 전체 세계 시장의 약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제약 산업이 계속 한 7에서 8% 성장률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 2%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결국 뭐냐? 많은 돈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15조에서 70조 정도로 4배의 R&D 비용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FDA 허가 건수가 2.5배로 감소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 신약 개발의 리스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신약 개발 자체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약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 조금 하고 사람 실험 조금 해서 결국 허가를 받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툴들이 발달되고 또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신약 개발에 대한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성공률은 거의 10,000분의 1, 기간은 약 15년, 한 1조 원 정도가 걸린다고 통상적인 통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사건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에 저희가 진통제라는 머크에서 개발한 바이옥스 약물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결국 3조 원의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게 시장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키면서 10,000명이 사망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는 이제는 맞춤 시대의 약으로 가서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유전체에 대한 사람의
그 분석 비용이 되게 싸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항암제를 무조건 잘랐는데 이제 채소 절개술 등을 통해서 그 사람에 맞는 처방과 그 사람에 맞는 수술, 예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또 맞춤 줄기세포 치료도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뭐 당뇨나 심장병, 파킨슨 디지즈 같은 것도 지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바이오입니다. 그린바이오는 가장 중요한 게 기후 변화에 따른 신종 병충해가 많이 늘어나고 잡초가 출현을 하면서 우리가 또 작물 보호제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있으면서 각광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들의 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물 보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임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짧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제초제 같은 경우도 건강을 많이 생각합니다. 농약 먹고 사람들이 자살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인체에는 해롭지 않고 결국 식물들만 죽이는 그런 제초제의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화학 분야입니다. 바이오화학은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바이오화학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탄소 공기 중에 있는 탄소나 CO2의 농도로 인해서 많은 오염이 되고 지구온난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는 좀 석유가 아닌 그런 식물로부터 새로운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자 하는 산업입니다. 이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는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석유에서 나온 소스가 아닌 바이오매스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육상식물 이런 해양 자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화학은 저희가 그 운동장만한 거 하나 딱 심고 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옥수수도 심고 벼도 심습니다. 그러면 결국 약 3톤가량의 플라스틱으로 사용되는 원료인 폴리에스터 같은 그런 작물들이 그런 화학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가제, 플라스틱, 디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보면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뭐 코카콜라 아니면 뭐 친환경 벽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바이오화학입니다. 그리고 융합바이오는 가장 중요하고요. 융합바이오 자체는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해독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지도를 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도를 그렸듯이 이제는 사람의 지도를 그리는 그런 시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휴놈이 발표가 이루어지고 또 이를 위한 다양한 산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 유전체를 통해서 사전에 엄마 뱃속에서 우리 애가 질병이 있는지 유전체병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새로운 산업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항암제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적당한 항암제는 뭔지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바이오 산업이 실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의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단 키트도 만들고 그 맞춤형 시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로 바이오 산업이 발전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헬스케어 3.0 시대에 맞물려서 결국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신규 분야의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